나주지민 역사교과서 한 권으로 보는 나주 16번째 166페이지 현대 5 호만예암기술학교 호남비료공장 건설로 시작된 나주지역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한국전쟁 뒤 세계 최빈국, 그 중에서도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공백한 농촌에 도착한 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독일 사람 프리츠 호만이다. 호만은 1959년 건설 중이던 호남비료 공장의 루르기 회사 직원으로 방문했다. 자료에 의하면 1964년까지 호만을 포함한 독일인 자문단 10명이 나주에서 일했다. 호만은 1962년 나주에 호만예암기술학교를 설립했다. 그는 나주 지역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 후 진학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머무르던 거처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1964년 학생 수가 늘어나자 당시 한별야간 학교 교실을 빌리기도 했다. 호만 이야기를 알게 된 나주 유지들은 나주 향교 일부 시설을 2년가량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호만예암기술학교는 교육비가 무료였으며 기숙사비만 형편에 따라 받았다. 독일식 숙련기술인 양성과정을 모델로 이론 수업은 독일어로, 실습 교육은 호남비료공장 내 공작실을 이용했고 교육기간은 2년이었다. 호만은 우수한 학생들에게 독일 유학을 추천하기도 했는데 1964년에는 독일 상공회의소로부터 협조를 얻어 학생 7명을 서독으로 보냈다. 호만예암기술학교는 박정희 정부에게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박정희 정부는 호만이라는 독일인이 세운 이 학교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전남 지역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했다. 1965년 박정희는 호만예암학교를 방문해 지원을 약속했다. 전라남도와 문교부에서도 지원이 이어졌고 학교 지위도 확실해져 1966년 호만예암 나주특별고등기술학교라는 이름으로 인가를 받았다. 이 무렵 호만예암 학생 수는 총 100명에 달했다. 호만이 1967년 호만예암을 떠난 뒤 학교는 한독고등기술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서독 정부로부터 원조가 시작되었고 학교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이석학원이라는 사립재단이 등장했다. 이어 학교 건물이 새로 건축되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다. 총 6 내지 70명에 달한 학생들 중에는 비싼 학비 때문에 졸업을 못하기도 했으며 기숙사는 높은 비용으로 폐허가 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1972년 당시 학교에는 학생 70명이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44명만 등교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학습 동기가 높고 절도 있으며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난한 살림과 가정 형편에도 주어진 교육 기회를 잘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156페이지) 2. 교육만이 살 길이다. 해방 전후 나주 지역 교육 상황은 어떠했을까? 나주에서 근대 교육이 시작된 것은 1897년 나주 공립소학교, 현재 나주 초등학교부터이다. 정부에서 부강하고 독립해 사는 나라는 다 국민 지식이 밝기 때문이라며 소학교,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 등을 세우던 무렵이다. 두 번째로 등장한 학교는 1911년 남평공립보통학교, 현재 남평초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1906년 설립된 사립영흥학교로
당시 을사늑약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신문물을 배우고 국권을 수호하고자 전국에서 애국 개몽 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에 설립된 학교이다. 일제강점기 나주에서는 보통학교들이 대거 출현했다. 1910년대 다도 공립보통학교, 현재 다도 초등학교, 고막원 공립보통학교, 현재 다시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920 내지 30년대 들어 면 단위의 학교들이 속속 세워지면서 1930년대 말 나주에는 모두 16개의 보통학교가 있었다. 대략 한 개면당 보통학교 하나가 있었던 셈이다. 그에 비해 중등학교는 매우 적었다. 실업학교로 나주공립농업보습학교, 나주농업실수학교와 면업전수학교, 현재 호남원예 고등학교가 있었을 뿐 인문계 중학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교육 성격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나주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다음 단계인 인문계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광주로 통학하거나 목포나 서울, 멀게는 일본 등지로 유학을 가야만 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대개 부유한 상류층 자녀에 한정되며 대부분 졸업생들은 그런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1920년대 이후 나주에서 보통학교 숫자가 대폭 늘어난 데는 당시 민중들 사이에 취학 열기가 높아지고 학교 증설에 대한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제는 학교 설립과 운영 자금을 충분히 확보한 지역에만 학교 설립을 허가했다. 학교 설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마련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일제 지하 나주 지역 많은 청소년들은 공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서당이나 야학, 강습회 등을 통한 교육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록에 의하면 1930년경 나주군 내 서당은 180개소였고 여기서 가르치는 학생은 2,000명이 넘었다고 전해진다. 야학 활동으로는 나주 청년회가 대표적이었다. 나주 청년회는 1922년 여자 야학부를 개설한 데 이어 1923년에는 노동야학원을 열었다. 노동야학원은 처음 학생 30명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점차 확대된 듯하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운동회에 남녀 학생 150명과 학부형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또 1933년 8월 10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나주 경찰서는 세지면 죽동리 나순조씨 집과 그 동네에 있는 야학교사 등을 수색하는 동시에 13 내지 4명의 야학생을 검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1920년대 이후 나주 지역의 서당, 야학 등이 말 단위로 개설되어 주민들을 가르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같은 상황은 나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연구에 따르면 해방 전후 전남 지역 초, 중 등 학교 수요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해방 직전인 1945년 5월 전남 지역 초등학교는 총 542개 교회 학생 수 25만 9,121명인데 중등학교는 29개 교회 학생 수는 7,154명이었다. 중학생 수가 초등학생의 2.76%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문계 중학교는 6개 학교에 3,015명으로 초등학생 수의 1.16%에 불과했다. 요컨대 일제강점기 전남지역 교육체제는 1920년대 이후 보통학교가 증설되며 교육기회가 늘어났지만 중등학교는 매우 적었으며 그마저 대부분 실험학교로 구성되는 식민, 기형적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이다. 157페이지 2. 학교 설립운동. 해방을 맞이한 한국인들이 교육에 대해
바라던 희망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물론 일제강점기 식민, 기형적 구조를 타파하고 학교를 세워 교육 기회를 증진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해방 직후 전남 각 지역에서는 학교 설립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절대 부족 상태이던 중등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군 단위를 중심으로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제도권 교육과 민중교육 두 차원에서 면면이 계속되어 온 민족 교육 전통을 해방과 함께 제도권 교육 안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흐름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이 당시 우리 사회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던 민주주의 교육 이념과 교육 기회 균등에 대한 요구와 맞물리며 거세게 일어났던 것이다. 전남 지역 중학교 설립은 1945 내지 6년 사이에 집중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해방 뒤 약 1년 반 동안 전남 지역에는 무려 23개의 중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중 많은 학교들이 공립으로 설립되었는데 그중 상당수는 지역사회 운동가들이나 민중들 자체 힘으로 이루어졌다. 해방 뒤 지역에서 건국준비위원회 이하 건준으로 약칭함이나 인민위원회 이하 인위로 약칭함 활동이 활발하던 1946년 중반까지 설립된 학교들은 대체로 그 지역민들이 주도해 세운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나주 밀립중학교 이하 나주 밀립중으로 약칭함, 영광 밀립중학교, 광양 인민학교 등이다. 이들 학교는 당시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던 건준이나 인위 관련 인사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런데 미 군정으로부터 정치, 군사적 행정권이 발동되면서 많은 학교들이 공립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158페이지 3. 나주 밀립중학교 설립. 나주 밀립중학교는 언제 어떻게 누가 설립한 것일까? 증언에 따르면 해방 전부터 나주 지역 유지들을 중심으로 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들은 해방 직후 중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지 2달 반 만에 나주 밀립중을 설립하였다. 나주 밀립중 설립은 나주군 교육협회에서 주도했다. 교육협회란 일제강점기이던 1920년대 주로 면이나 군 단위의 학교 설립과 승격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다. 일제 때 신문기사에 따르면 나주 지역민들은 1926년 2월 나주 시민대회를 열고 인구가 13 내지 14만에 달하며 산업이나 경제력이 상당한 나주에 중등 교육기관이 없음에 유감이라며 실업학교를 설립하고자 했다. 그들은 나주 실업학교 기성회를 조직하고 각 면 단위의 기부금을 분배하고 징수했다. 그들이 목표로 한 기부금이 모두 거쳤는지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예정했던 시기보다 조금 늦게 나주 공립 농업보습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렇게 나주에서 유일한 중등 교육기관이 탄생한 것이다. 해방 뒤 나주 밀립중 설립은 지역행정을 책임지고 있던 건준 위원들이 교육협회를 조직하면서 비롯되었다. 교육협회위원들은 위원장 김창용, 부위원장 박준삼을 비롯해 건준이나 인위 관련자가 많았지만 나주는 건준위원이 거의 인위로 개성되었다. 조선 공산당원이거나 우익계통인 사람도 있었다. 아마도 중학교 설립을 위해 지역 유시민들이 모인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교육협회가 중학교 설립을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강면을 담당하는 발기인을 한 명씩 선정하는 것이었다. 면민들에게 학교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비를 기부금으로 받아 교육협회에 전달하는 것이 발기인 역할이었다. 이어 교육협회는 교사 확보와 학생 모집에 심혈을 기울였다. 당시 전국 대부분 학교들은 교사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각급 학교 교원들은 대부분 일본인이었는데 이들이 해방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교원 부족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나주 밀립 중 설립 초기 교사진은 최일숙 교장을 비롯해 10명 안팎으로 구성되었다. 교장을 제외한 대부분 교사들은 25 내지 40세로 나주업 출신이었다. 놀라운 점은 이들 학력과 경력이다. 거의 대다수가 일본 대학에 유학했던 과학력자로서 이들 중에는 일제강점기 때 항일운동을 했거나 해방 뒤 조선공산당 활동을 한 인물도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제강점기 나주에서도 일본 유학생 출신 고학력 지식인층이 상당수 있었으며 해방 뒤 이들 지식인층이 품었던 이념적으로 지향했던 가치를 엿볼 수 있다. 나주 밀립중 학생 모집은 입학시험을 통해 선발했다. 120명 정원이었음에도 1200여 명이 응시하여 10대 1 경쟁률을 보일 만큼 중학교 진학 열기는 뜨거웠다. 나주 밀립중이 개교한 날짜는 해방된 지 2달 반이 지난 1945년 11월 1일이었다. 이후 미군정 방침에 따라 신학기가 9월 1일로 변경되며 이듬해 2월 1학급당 60명을 더 선발해 나주 밀립중 1회 입학생들은 모두 180명이 되었다. 나주 밀립중 관련 기록은 현재 나주중학교 이하 나주중으로 약칭함에 보존되어 있다. 나주중에 보존된 나주 밀립중 1회생들에 관한 생활기록부와 제적부를 살펴보면 당시 중학교 1학년생들 나이는 대개 16 내지 18세 정도였다. 하지만 이들보다 나이가 더 많거나 적은 경우도 있었다. 이 당시 학생들 평균 나이는 오늘날 중학교 1학년생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셈이었다. 물론 이러한 문서상 나이는 당시 사회상에 비추어 볼 때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생활기록부에 나타난 학부모 직업은 78%가 농업이었다. 학생들 출신지는 나주업과 영산포업이 31.8%를 차지하지만 군내 면지역 출신도 52.7%, 타지 출신도 15.5%였다. 이 같은 사실들을 통해 학생들 다수가 나주 일원에 거주하는 농민계층 자식으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던 많은 학생들이 나주 밀립중에 진학했음을 알 수 있다. 나주 밀립중 교육과정은 어떠했을까? 생활기록부상에 나타난 나주 밀립중 교육과정은 당시 미군정 교육과정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디 있냐? 교과서가 없었다. 해방 전후 지도자들은 교과서를 국영으로 발행하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부하자는 내용도 건국 강령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해방 뒤 1년이 지나도록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도 대부분 교과서가 준비되지 못했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 내용은 학교와 교사에 따라 달랐다. 나주 밀립중도 교사들이 등사본을 수업 시간에 나눠주고 수업을 진행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학생 지도 측면이다. 왜 전화와?
나주 밀립중 학생지도는 학생들 자치 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직접 선거를 통해 회장과 부서장 등을 선출했으며 자치회를 통해 자신들 의사를 학교 운영에 반영시켰다. 또 학교에서는 통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했다. 나주읍 중앙동에 있던 일본인 가옥 중 200평이 넘는 큰 가옥을 접수해 기숙사로 운영했다. 나주 밀립중 설립 주체인 교육협회가 거의 대부분 건준, 인위 구성원인 관계로 가능한 일이었다. 160페이지 4. 미군정의 압력에 저항한 학생들. 해방 직후 건준과 인위 세력이 장악했던 나주 지역에 변화가 닥친 것은 1946년 2월 1일이었다. 교육협회도 실질적인 힘을 잃었다. 교육협회 위원장이던 군수 김창용이 구속된 데 이어 부위원장이던 박준산마저 물러났다. 게다가 학교 운영을 위해 모아둔 교육협회 기금이 모두 적산으로 동결되고 학교 인가 또한 거부되었다. 나주 밀립중은 설립한 지 5개월이 못되어 폐교 위기에 처한 셈이다. 이처럼 인위 교육협회 위원들이 힘을 잃어가는 가운데 미군정 지원을 받은 우익 세력이 등장했다. 우익 세력들은 1946년 3월경 독립촉성국민회 나주읍 지부를 시작으로 1947년 2월에는 조선민족 청년단, 5월에는 한민당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와 함께 교육협회도 개편되었다. 좌익 성향 항일운동 경력자가 상당수 빠지고 우익에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새로운 기금 마련이었다. 이들은 학교 인가에 필요한 기금 350만 원을 마련할 때까지 학교 이름을 중학학원으로 개칭하기로 하고 기금 모집에 힘을 기울였다. 교육협회 개편과 함께 교사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1946년 3월경 교장 최일숙, 교감 이순채, 교사 박상현, 박석근 등 교사 4명이 미군정이 주도한 민주진영 검거 선풍 속에서 수배되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교사직이 박탈된 최일숙 교장 후임으로 만주에서 중학교 교사를 했던 최규탁이 교장에 임명되었다. 증언에 의하면 나주 밀립중 교사진은 신임 최규탁 교장을 비롯해 설립 초기와 대폭 달라졌다고 한다. 학교 안팎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에 학생들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학생자치회에 대한 간섭과 압박이 시작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나주 밀립중은 개교 이래 학생자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었는데 최규탁 교장을 비롯한 학교 당국이 학생들 자치권을 무시하고 학생자치회를 해산시키려 한 것이다. 학생들이 성명서에서 밝힌 요구 조건 중 첫째는 반민주적, 친일 공국주의 교원에 대한 사직 요구였다. 앞에서 보았듯이 수배령으로 학교를 떠난 교사 4명은 모두 일본 유학생 출신의 해방전 3.1운동이나 노동운동에 종사한 항일운동 전력이 있었다. 그들을 대신해 새로 부임한 교사들에 관한 학력과 경력을 현재는 알 수 없지만 그들 가운데 만일 친일 교원이 존재했다면 학생들이 느꼈을 불만과 분노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학교 측이 학생들 자치활동을 억압하고 자치회를 해산하려 들자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 쌀 배급 요구와 광주 제일중 동맹 휴약 지지는 당시 사회상과 맞닿아 있던 문제다. 당시 남한사회 식량 사정은 날이 갈수록 좋지 않았다. 쌀값 폭등으로 점심을 굶거나 하숙비가 급증해 퇴학자가 속출하던 상황이었다. 광주 제일중 동맹 휴약은 그해 3.1절 기념 대회장에서 신탁 통치 찬성과 반대를 놓고 학생과 교직원이 충돌한 사건이다. 당시 신탁 통치를 둘러싼 갈등이 얼마나 깊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일제강점기에 학생들이 식민지 교육과 민족 차별을 거부하며 일으켰던 동맹 휴학이 해방 뒤 미 군정기에도 일제 잔재 청산과 민주교육 실현 등을 내걸고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학생들 요구는 관철될 수 없었다. 당시 미군정은 소련 및 북한 정권과 연결된 것으로 판단한 좌익 진영에 대한 색출과 미국 이익을 대변할 우호적 정권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주 밀립중 학생들이 주도한 동맹 휴학은 투쟁위원장인 이계식 등 학생 3명이 퇴학 처분을 당하며 마무리되었다. 그 과정에서 동맹 휴학 주도자 중 한 학생이 경찰에 쫓기다가 물에 빠져 죽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나주 밀립중 학생들 동맹 휴학 관련 학생들이 입은 피해와 희생은 지역 안팎에 전해지면서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5. 공립 나주 중학교로 전환 161페이지 미 군정에 의해 학교 설립 기금이 동결되고 인가 문제도 거부되면서 운영이 불투명해진 나주 밀립중은 교육협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기금 350만원 마련을 위해 힘을 쏟았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았다. 급기야 교육협회는 1946년 6월 30일 나주읍 당국과 공동으로 나주극장에서 은민대회를 열고 나주 밀립중 진로와 교육 현안에 대해 토의하기에 이른다. 전화가 이렇게 많냐? 이 기사를 통해 우리는 해방 뒤 나주 지역민들이 나주 밀립중을 해방기념 선물로 여겼으며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나주 농업실수학교와 더불어 2개 중등학교를 존치하고자 희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 염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시 전남도 당국은 나주 밀립중과 나주 농업실수학교를 합쳐 공립 나주 중학교를 새로 설립하는 쪽으로 이미 방침을 결정한 뒤였던 것이다. 이는 당시 미군정이 중등교육 방침으로 1군 1교 설치를 확정했던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제와 실업보습학교 대부분이 3년제 초급중학교로 승격된 사실, 그리고 당시 미군정 자문기구이던 교육심의회에서 기술교육을 강조하던 방침에 미루어 볼 때 다소 의외라고 하겠다. 결국 1946년 9월 15일 나주 밀립중 학생 120 내지 130명과 나주 농업실수학교 학생 50여 명을 합친 나주중이 나주 밀립중 자리에 설립되었다. 나주 밀립중 교장이던 최규탁 교장이 나주중 초대교장이 되고 나주 밀립중 교사들도 정식 교원 발령을 받았다. 그런데 증언에 의하면 나주 밀립중이 공립학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학생 40여 명이 교육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퇴학당했다고 전해진다. 친일교원 배척과 학생 자치활동 보장을 요구했던 1차 동맹 휴학에 이어 공립학교로 전환된 1946년 가을 또다시 동맹 휴학이 발생했던 것이다. 요구 조건은 1차 때와 비슷했다. 두 번째 동맹 휴학도 주도자 나경남,
등 학생 3명이 퇴학 처분을 받으며 끝내고 말았다. 이후 1947년 3월에도 동맹 휴학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실패로 끝나면서 나주 밀립중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나주중 기성회와 군민들은 학교 부지 마련에 힘써 2만 평 규모 대지를 확보하고 1948년 6월 학교 건축 기공식을 열었다. 하지만 학교 신축은 잘 진행되지 못했다. 예산 1,500만 원으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비가 원만히 조달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중학교 신축 기성회장이자 후원회장인 이창수가 사비로 220만 원을 기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공사는 건축 자재 부족과 여수, 순천 11구 사건 여파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1950년 1월 8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나주중은 나주역 앞 예전 일본인 소유였던 동산 농장 창고를 얻어 보수공사를 진행했으며 마침내 1949년 12월경 15간 교실과 강당을 완성하여 학교 시설 문제를 해결했다. 현재 나주중학교 모습. 나주 공립보통학교 모습. 나주 공립보통학교 제4회 졸업사진. 다시 보통학교 졸업사진. 현대 1. 해방에서 한국전쟁까지 145페이지. 2. 교육만이 살 길이다 154페이지. 3. 나주지역 산업화 시작점 호남 비료공장 160페이지. 4. 나주지역 새마을운동 165페이지. 나주지역 민주화운동 170페이지. 6. 영산강 천년 동안 마르지 않는 위대한 젖줄 175페이지. 7. 새로운 나주를 꿈꾸며 178페이지. 147페이지. 1. 해방에서 한국전쟁까지. 조국이 해방되었다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 사람들은 중심지로 몰려들었다. 나주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나주 사람들은 읍사무소 앞과 군청 앞에 모여들었다. 해방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본국으로 철수하지 않은 일본 헌병과 경찰이 무장을 하고 관공서를 지켰는데 이들이 시민과 대치하며 긴장감이 일기도 하였다. 시위대 중 일부는 나주 국민학교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박준삼은 일제강점기 몰래 감추어 두었던 태극기를 국기 개항대에 걸었다. 이 감격스러운 일을 하며 나주 사람들은 만세 삼창을 했다. 일부 시위대는 나주 남산공원 현재 팔각정으로 몰려가 신사를 불태우고 각 학교 봉안전을 부셔버렸다. 그림 나주 국민학교에 걸렸던 태극기 박경중 소장. 147페이지. 1. 해방과 나주 건국준비위원회 결성. 나주에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된 것은 1945년 8월 20일이었다. 박준삼을 중심으로 한 김창룡 등 읍내 주요 인사들은 나주 경찰서장이었던 일본인 고고로이시 신시를 만나 안전한 철수를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치안권을 인계받았다. 이어 치안권을 인계받은 박준삼과 김창룡이 주축이 되어 나주 건국준비위원회 이하 건준으로 약칭을 결성하였다. 위원장은 김창룡, 부위원장은 박준삼이었다. 건준은 가장 먼저 나주경찰서에 수감되었던 박공근 등을 석방하였다. 석방된 박공근과 20대 청년들이 치안대를 구성하였다. 이 치안대는 얼마 뒤 보안소로 이름을 바뀌었고
본격적인 경찰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곧 책임자가 박공근에서 박형배로 바뀌었다. 박공근이 일제강점기 모진 고문을 많이 당해서 그 후유증 때문이라고 한다. (1945년 9월) 중앙건준이 인민위원회 이하 인위로 약칭으로 전환하자 전남지역 건주는 미군이 들어오기 전 10월 중 하순경 인위로 전환하였다. 미군이 전남에 진주한 것은 10월 22일 광주에 제33 군정 중대가 들어오면서부터이다. 나주에는 10월 28일 61 군정 중대가 배치되었는데 본부는 장흥이었다. 60일 군정 중대는 나주에 보성, 화순, 고흥, 광양에 주둔하였다. 한편 10월 23일 미 군정은 전라남도 지사의 린트너 대령을 임명하였다. 그가 광주에 도착했을 때는 전남도청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은 인민위원회가 행정업무를 맡고 있었다. 따라서 도군정은 행정업무를 바로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도군정은 주도권 장악을 위해서 치안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것이 도지사 암살 미수 사건이었다. 도지사 암살 미수 사건은 미군이 광주에 진주한 지 5일 만에 비밀 도경찰이 발표한 사건이었다. 이 내용을 보면 도지사, 부지사, 경무국장, 헌병 1중대 대위 등을 상대로 암살 모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배후로 백색 셔츠단과 인위를 지목하였다. 이 발표에서 말하는 백색 셔츠단은 전남도 인위 소속 치안대를 의미한다. 즉 전남 인위와 치안대가 도지사 및 부지사, 경무국장에 대한 암살을 모의하였다는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10월 28일 전남도 인위위원장 박준규와 치안대장 김석을 체포하였다. 이어 11월 3일 도군정은 인위가 담당한 행정업무를 정지시켰다. 나주 인위는 도군정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나주 인위가 언제 개편되었는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 나주 건준이 나주 인위로 변환한 데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1945년 11월 20일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 대회 나주 대표로 김종석, 이태기, 유찬옥 등이 참석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주 인위는 그 전에 개편되었다고 짐작된다. 군 인위 산하에 읍면 인위가 조직되었고 나주읍, 남평, 영산포, 금천 등에서 인위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인위는 치안대와 함께 활동하며 치안 유지와 적산 관리를 하였다. 148페이지 2. 미군정 시기의 나주 사회. 미군정 초기 나주 인위 무력화를 시도한 도군정. 미군정 초기 나주 인위는 도군정과 일정 기간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인민위원장 김창룡이 나주 군수에 뽑혔는데 이를 도군정도 인정하였다.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나 나주 사람들로부터 초대를 받은 듯하다. 나주 시민들에 의해 그가 군수에 뽑혔기 때문에 미군정도 이를 부정하기는 어려웠으리라 짐작된다. 나주 인위와 도군정 사이 협력관계는 1946년이 되면서 변화하였다. 1946년 2월 1일 도경무국장 현 도경찰청장 사이들 B.M. 세들 소령이 미군과 헌병대를 동원하여 나주 군수 김창용과 보안서장 박형배, 농민조합 책임자 오정근, 보안서원 백홍기, 구학신, 정종명, 농조원 신모씨,
나주 국민학교장 박일섭, 양조장 관리